안녕하세요. 파요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보 전달과 함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산. 용이 나온 용총이 있어 용산이라 부른다 전하며 대동여지도와 조선지형도에 용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울시 용산구입니다. 용산의 용은 용용자를 쓰는데요. 용은 신성한 힘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이며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가진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부촌 이미지를 가진 용산과 어울리죠. 이러한 용의 그늘에 가려진 이무기도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용으로 승천하지 못하고 뿌리 없는 흉측한 뱀의 모습을 하고 있죠.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는 용에게 대적하는 빌런으로 그려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악당의 모습 이면에는 진심으로 용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아픔과 사연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용산에도 이렇게 이무기와 같은 처지인 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용산 정비창입니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금싸라기 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모습을 보시면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창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무산되기를 반복하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용산 개발은 참으로 아픔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집권 여당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버려진 땅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용산 정비창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포함되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죠. 2020년 5월 6일 국토부는 부동산 5.6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용산 정비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죠.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역세권의 우수 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공사가 어디인지, 아파트 동별 배치 계획이나 어떤 평형의 타입이 몇 세대가 공급되는지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이 공급되는 숫자만 발표된 상태였죠. 집값의 급등세가 가라앉지 않고 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보니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3개월 후 부동산 8사 대책을 발표하죠. 여기서도 용산 정비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 챕터에 나와 있는데요. 당초 발표했던 8,000호 공급에서 1만 호 공급으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2,000호를 올렸죠. 대단합니다. 이 계획을 수립했던 공무원분은 건설사로 이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고속 승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저도 비아냥거리고 싶지 않은데요. 제발 치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 층수만 올리고 넓은 평형 타입의 세대를 작게 쪼개서 세대수만 올린 게 아니기를. 제발요. 용산 정비창에 대한 현재 국토부의 계획은 이쯤에서 접어두고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했던 계획을 살펴볼게요. 현재의 계획이 아닌 과거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에 발표했던 과거의 계획이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33, 34대 서울시장이었죠.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용산 정비창은 용산국제업무지구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추진했었습니다. 실제로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무산되었습니다. 시장직에서 사퇴했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속에서 나오는 미래도시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설계에 참여시켜 진행했던 용산 IBD 프로젝트 조감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건물들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용산 IBD의 대장을 맡았던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의 트리플 원입니다. 111층 620m의 오피스 건물로 IBD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롯데타워가 555m니까 얼마나 높은 건물인지 감이 오시죠? 지상 455m에 타워에서 튀어나온 유리구슬 모양의 전망대를 배치시켰어요. 이를 설계한 렌조 피아노는 정남향으로 배치한 상층부 첨탑은 서울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아드리안 스미스의 부티크 오피스텔입니다. 88층, 77층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및 판매 시설이고요. 아드리안 스미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를 설계한 건축가로 유명합니다. 벽면은 대나무 마디와 용의 비늘을 연상하도록 했습니다. 용의 비늘 모양으로 파사드를 구성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용산과 정말 어울리는 설계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울프 디터 프릭스가 설계한 스카이워크 레지던스입니다. 이 건물은 52층짜리 아파트예요. 높이는 333m고요. 지상 116m와 260m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를 360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산책로가 설치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새로운 형태의 전망대이고 건물 외관 또한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설계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주거시설이었죠. 이렇게 IBD에는 오피스랑 쇼핑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네덜란드 건축설계사무소 MVRVD에서 설계한 더 클라우드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세 분이 MVRVD의 공동대표 건축가들인데요. 건물 이름은 두 개 빌딩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이 구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더 클라우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61층, 56층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시설도 계획되었죠. 클라우드 모양을 한 이 부분에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카페 등의 편의시설과 야외 수영장, 산책 공간 등을 배치했어요. 정말 누구나 원하는 그런 주거 공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쉽지만 이 모든 계획은 백지화가 되었어요. 단순히 초고층 빌딩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들의 글로벌 기업들을 이주시켜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개발이라고 불리던 용산 IBD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다시 돌아오면서 막연한 기대감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주택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계획을 원한대로 시행하는 것은 시대상과 맞지 않죠. 또한 지금 정부는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을 공공주도로 시행하려는 것이 기본 컨셉이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 공급과 국제업무지구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지금 국토부의 계획을 조금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벤치마킹을 할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기존에 많이 언급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건 바로 뉴욕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입니다. 허드슨 야드는 맨해튼 서부 끝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허드슨 강변에 낙후된 철도 역사, 주차장, 공터를 활용한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와 많이 닮았어요. 철도 역사 근처라는 것도 닮았고 허드슨 야드는 허드슨 강변을 끼고 있고 용산 정비창은 한강을 끼고 있죠. 너무 닮은 점이 많아서 좀 놀랍기도 합니다. 뉴욕 맨해튼에 이런 낙후된 땅이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블룸버그 통신으로 익숙한 당시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이 구역에 대규모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금 규모가 무려 한화로 28조였다고 해요. 이 막대한 자금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치합니다. 민간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면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재산세, 판매 및 이용세, 모기지 등록세를 감면해주고 용적률을 최대 3,300%까지 완화해줍니다. 투자는 성공적으로 유치되었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현재 완성 단계입니다. 이 사진은 허드슨 야드에 있는 새로운 핫플레이스인 베슬입니다. 타임스퀘어에서 도보로 20분 정도인 거리이기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죠. 이런 경제적 효과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허드슨 야드의 전망대인데요. 앞부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트리플1의 전망대와 굉장히 많이 닮았죠. 뉴욕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뉴욕시가 이런 공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요.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의 주택 공급은 어땠을지 궁금하시죠? 15 허드슨 야드라는 주거시설도 있습니다. 391가구 중 285가구는 민간에서 일반 분양을 하고 106가구는 기부하여 임대주택으로 구성했다고 해요. 이 임대주택에는 장애인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일부 몇 개 세대를 배정했다고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고급스러운 임대주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물론 주택 공급 물량은 현재 국토부 계획인 1만 호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주택 공급 5천 호, 1만 호, 20만 호 이런 숫자에 국민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살만한, 살고 싶은 그런 주택을 공급해 주길 원하죠. 실제로 용산 정비창 1만 호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2020년 8월 21일에 국제업무지구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고요. 용산구 주민들도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대 시위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땅이고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에다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경주용 명마를 그냥 달구지나 끌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땅인 용산 정비창 부지에 그저 아파트를 짓는다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조치와 다름없다. 이분들이 정말 왜 이러실까? 주택 공급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삼각지에 건설 중인 청년 임대주택의 모습입니다. 용산과 멀지 않은 곳이에요. 지하철 신용산역과는 한 정거장의 거리고요. 걸어서 갈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주로 소형 평수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세대수는 763세대로 상당한 규모예요. 서울 중심부 역세권에 763세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이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이런 모습의 건물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그런 상황을 걱정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오며 가며 실제로 보고 있는 건물이 이런 모습이다 보니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이해는 됩니다. 1만 호가 보통의 규모는 아니거든요. 거의 미니 신도시급입니다. 최소한의 규모로 작게 오밀조밀하게 모아놓고 높이만 올리면 1만 호 공급 가능하겠죠. 이 땅에 꼭 그렇게 주택 공급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어린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너가 이걸 먹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면 나중에 2개를 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요. 용산 정비창 1만 호 주택이 마치 이 마시멜로 같아요. 이걸 지금 당장 우리 세대가 먹어 치울 것인가? 아니면 조금 참고 기다렸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더 가치 있는 서울의 모습을 물려줄 것인가? 저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이 서울의 가치를 더 끌어올려 주었으면 해요. 서울의 중심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요. 도시 계획과 주택 공급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제 얘기가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한 저의 사견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의 의도와 마음만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